마지막 증언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작년 4월 29일 남이천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려 39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고 또 피해자들이 나서서 싸우고 애를 쓰셨습니다. 오늘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고는 작년 4월 29일 1시 32분쯤 이제 발생을 하였고요. 이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한익스프레스 공사 기일 단축을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작업하게 되고 이제 혼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그 현장에 그 근로자들이 어떠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조차 제대로 되지 있지 않아 바로 확인이 불가능한 이제 유가족들도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도 이제 연락이 되지 않는 아버지의 그 핸드폰을 위치 추측을 하여서 무작정 가서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초반에 말이 많았던 건 이제 안전 관리자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 장치나 소방 시설 또한 없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없었고 유증기를 빼내는 환기 장치조차 존재하지 않아서 더 많은 이제 희생자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10명이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난 이후에 일단은 유가족들이 너무 이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유가족인지 아닌지도 확인조차 못한 유가족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 바로 옆에 모가체육관에 가족별 텐트가 설치되었으나 사고 현장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센터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합동분향소가 바로 차려지면서 유가족들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상의조차 못하고 이제 흩어진 채로 이제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 시기에 이제 사고가 난 시기에 해야 될 회의나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보여주기식으로 일단 합동 분향소든 공무원 배치든 이런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진 거는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이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조차 할 수도 없었고 진짜 이런 산재 사고에 관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다는 걸 이제 몸소 느꼈습니다. 저도 이 사건 전에는 이런 산재 사고 관련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사고가 나고 뉴스가 나온 이후로 잠깐뿐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숙한 가정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을 유가족별로 배치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과 봉사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이외에 사고 해결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부탁에 못하였고, 그리고 이천시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은 이천시 부시장님이 이제 저희 그 사고 해결을 이제 맡아주셨는데, 사실 이 해결에 있어서 좀 의아했던 게 발주처든 어떠한 이제 그 당사자 이제 책임자들이 유가족과 이제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시장님과 이제 유가족 대표도 물론 갔겠지만은 모여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의아합니다. 부시장 측에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조금 맞는 건지도 의아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궁금증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처음에 유가족분들한테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지면서 점점 흐지부지 돼가고 이천시 시민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한다 라는 명목하에 제대로 수사 브리핑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런 통보도 정말 유가족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빨리 이거를 해결하고 귀찮아서 그런 건지도 이제 헷갈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쪽에다가 요청을 하여서 최대한 미루긴 하였지만 수사 브리핑을 마치고 난 이후에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고요. 우선 유가족이 된 게 어떻게 해서 이제 정부나 다른 시민들한테 죄송스러워야 되는지, 유가족이라서 죄송스러워야 되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이 해결을 이제 또 유가족들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지금 이런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국회 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었던 건지, 일을 제대로 하기는 한 건지 되게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 제가 이런 현실조차 너무 힘들고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 사고가 없었던 것 같은 그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유가족으로서 살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제 자신도 정말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이러한 현실을 이런 현실이 지속되고 이렇게 이겨낼 수 없는 것조차가 너무 화가 나고, 지금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자들이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 사고가 사실 이제 한익스프레스 쪽이나 아니면은 해당 이제 물류업체 이제 짓는 이제 공사자 사람들 쪽에 이제 책임이 많이 갔는데 이제 깊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사고인데 일어난 것까지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아마도 유가족분들이 너무 많이 힘드실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해자는 수습의 주체가 되는데 피해자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것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 이상한 구조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거냐, 이렇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가족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 자료집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이야기하신 피해자들과 여기에 기록을 남기신 피해자들은 단지 무언가를 상실한 분들이거나 슬픔에만 잠겨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피해자들은 없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가 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싸워온 분들이고 안전사회를 위해서 싸워온 분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힘이 바로 그 피해자들이 나서는 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이렇게 개별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섰는지를 규명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피해자 단체가 구성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마저 밝혀내고 새로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더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증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이제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피해자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